작은 정육면체 216개 쌓아 만든 정육면체를 모든 6개의 면을 다 칠할 때 한 면만 색칠된 정육면체의 개수는 A, 두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의 개수는 B, 세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의 개수를 C라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육면체 216개 쌓아서 큰 정육면체 하나 만들었다고 했으면 다음과 같이 가로, 세로, 높이 모두 6개씩 정육면체를 쌓게 됩니다. 그때 먼저 A를 구하는 식은 A는 한 면만 색칠된다 했으므로 한 면에 쌓여진 원래 작은 정육면체들을 다음과 같이 하나로 나타냈을 때 한 면만 색칠된 부분은 한 면의 둘레 부분에 있는 정육면체 제외한 나머지 정육면체가 되게 됩니다. 이때 모두 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레를 제외한다 했으므로 위에 둘레는 6개, 아래 둘레 역시 6개, 양쪽에는 4개, 4개씩이 있으므로 6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4를 하고 총 한 면에 36개의 정육면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빼주고 6개의 면이 있으므로 곱하기 6을 하여 96이 A가 됩니다. B는 두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의 개수이고 두 면이 색칠되려면 한 면의 둘레 부분에 꼭지점 부분에 있는 정육면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둘레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총 4개가 나올 수 있지만 겹치는 부분을 빼고 생각해줘야 하는 거 4 곱하기 12가요 48이 B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C는 세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의 개수이고 세 면이 색칠되려면 한 면의 꼭지점 쪽 정육면체가 되므로 총 8개가 있으므로 C는 8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더해주게 되면 152가 됩니다. 871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 216개를 쌓아 만든 정육면체를 칠할 때 한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 개수를 A, 두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 개수를 B, 세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 개수를 C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를 구하게 된다면 먼저 정육면체 216개를 쌓아 만든 정육면체는 즉 한 모서리에 정육면체가 6개인 작은 정육면체가 6개인 큰 정육면체가 되게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 면을 봤을 때 이런 6 곱하기 6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면이 색칠된 정육각형의 개수는 이 끝부분을 제외한 즉 안쪽 부분이므로 즉 안쪽 부분은 끝쪽은 6개, 아래쪽 6개, 옆 4개, 4개를 하여 즉 10 다 더하면 20이 되게 됩니다. 36-20을 하면 16이 나오는데 이게 6면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서 96개가 되게 됩니다. B는 즉 두 면이 색칠된 부분인데 즉 B는 즉 모서리 쪽 부분인데 단 꼭지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냥 꼭지점은 3면이 즉 색칠되므로 꼭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즉 정육면체 4개인 한 면이므로 즉 4 곱하기 4를 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4개와 4개와 4개. 하지만 여기서 뒤쪽 옆면과 또한 겹침으로 즉 겹치게 되므로 만약 여기서 한 면이 더 있다 했을 때 이쪽 면과 즉 똑같이 겹침으로 여기는 4 곱하기 12를 하여 즉 48개가 되게 됩니다. C는 정육면체의 모서리 부분이 꼭지점이 8개이기 때문에 8개가 되기 때문에
모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6 플러스 48 플러스 8을 하여 152가 되게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2cm인 정육각형이 있을 때 정육각형이 있고 높이가 8cm인 정사각형 아닌가? 정사각형을 밑변으로 한 높이가 8cm인 정사각부를 2분의 1 높이에서 자른 사각뿔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각뿔대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피를 구하게 된다면 일단 전체에서 1번을 빼주게 되면 즉 2번인 즉 사각뿔대 부피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전체는 12 곱하기 12인 즉 밑면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3분의 1을 하여 384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은 즉 6 곱하기 6 즉 왜냐하면 여기서 2분의 1을 하였으므로 변도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높이인 4cm 곱하기 3분의 1을 하여 48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384 마이너스 48을 하게 되면 336이므로 답은 336 세제곱cm가 되게 됩니다. 저 1번 부분의 부피가 한 번만 다시 주세요. 먼저 여기서 원래 정사각형면이 12cm였는데 2분의 1 높이에서 자른 사각뿔자를 하였으므로 이 변도 2분의 1로 줄어들어 6cm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즉 밑면의 1번 사각뿔 밑면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8cm에서 2분의 1 높이이므로 4cm가 돼서 곱하기 4 곱하기 사각 뿌림으로 3분의 1을 하여 6 곱하기 2 곱하기 4를 계산하여 4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널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는 즉 밑면 플러스 옆면 곱하기 4 더하기 밑면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밑면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옆면은 사다리꼴이므로 즉 위쪽 윗면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는 6cm, 아랫변의 길이는 12cm가 되게 됩니다. 12 플러스 6을 한 뒤에 높이인 5cm를 곱한 뒤 2분의 1을 하여 즉 4개이므로 즉 곱하기 4를 해주게 된다면 계산을 하면 180이 되고 마지막 윗면은 6 곱하기 2를 해서 36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 곱하기 12는 144 그 다음에 12 플러스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는 즉 180 그리고 6 곱하기 6은 36이 되어 모두 더하면 36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60 제곱cm가 되게 됩니다. 원래 저 문제에서 사각뿔이었는데 이게 잘라낸 것인가요? 네, 원래 사각뿔이었는데 2분의 1 높이에서 자른 사각뿔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뿔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각뿔을 높이의 2분의 1 높이에서 잘랐을 때 사각뿔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각뿔대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피는 나온 사각뿔대를 자르기 전의 부피에서 잘라진 만큼의 사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먼저 전체 부피는 밑면이 12cm,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12cm였으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8인 높이를 해주고 사각뿔이므로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어 380
384 세제곱센티미터가 원래 전체 부피가 되게 됩니다. 잘라진 위의 사각부대 부피는 2분의 1 높이에서 잘랐다 했으므로 밑면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또한 2분의 1로 주게 되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높이도 2분의 1로 줄어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 4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384에서 48을 빼게 된다면 336이 나오게 되고 336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게 됩니다. 건널비는 먼저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 곱하기 4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윗면의 넓이를 더한 게 건널비가 됩니다. 먼저 밑면의 넓이는 12 곱하기 11 해주고 옆면은 사다리꼴의 모양이고 밑변 더하기 윗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어 12 플러스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 하지만 이때 옆면이 총 4개가 있으므로 곱하기 4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윗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cm이므로 6 곱하기 6을 해줘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주게 되면 144가 윗면의 넓이가 되고 180이 4개의 옆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 넓이가 되고 36이 윗면의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모두 더해주게 되면 360 제곱센티미터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라 만든 두 입체도의 모서리 합이 가장 큰 값일 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잘라 만들려면은 삼각형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일 때는 예시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고 사각형으로 잘랐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양, 오각형으로 잘랐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때 모서리 합이 가장 큰 값이 돼야 한다 했으므로 육각형으로도 잘라 만들었을 때 가능하므로 육각형으로 잘라 만든 두 입체도형의 모서리 합이 가장 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각형으로 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입체도형의 모서리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 두 개의 입체도형이 나오게 되고 각각 15 두 입체도형 모두 15가 나오므로 더해주어 30이 됩니다. 373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를 한 평면을 잘라 만든 두 입체도형의 모서리 합의 합중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처음은 이런 삼각형 모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때문에 이제 모서리가 3개인 삼각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가 3개는 삼각형이요? 모서리가 무엇이? 네? 모서리가 3개인 그거를 지칭하는 게 뭔데? 삼각뿔이요. 삼각뿔이 나온다는 얘기? 네가 말하는 건 모서리 3개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 삼각뿔이요. 삼각뿔은 모서리가 3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평면으로 자른 모양이. 작은 평면이 모서리가 3개인 삼각형이다? 네. 아, 그렇게 설명을 해야겠네. 그리고 모서리가 평면을 잘랐을 때 모서리가 4개인 모양은 다음과 같고 5개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값은 육각형이 되게 되는데 칠각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육각형이 되게 됩니다.
나오는 두 입체 도형의 모서리는 각각 15개, 15개이므로 15 더하기 15를 해서 답은 30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15개가 돼요? 어떻게요? 네.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잠깐만요. 표시를 하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15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높이가 8cm, 그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6cm,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10cm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1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를 때, 즉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의 16분의 9일 때, 그랬을 때 이 단면과 밑면, 이 만들어진 단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수직으로 평면을 잡을 때 나오는 평면이 밑면의 넓이의 18분의 9인가요? 16분의 9인가요? 16분의 9입니다. 먼저 이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즉 한 변의 길이가 6cm이므로 이걸 1회전을 시키면 즉 반지름이 6cm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를 해서 36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6분의 9라고 했으므로 4분의 81이 되게 됩니다. 16분의 9를 곱하게 된다면. 근데 4는 2의 제곱이고 81은 9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4분의 81파이는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9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분의 9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파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지름은 2분의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분의 9는 6cm는 2분의 12cm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6cm가 2분의 12이고 여기는 2분의 9이기 때문에 즉 2분의 3 차이가 나게 됩니다. 2분의 3은 즉 4분의 1이 되게 되는데, 왜냐면 2분의 3은 즉 6에 비해서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4분의 1을 하게 된다면 즉 2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2cm가 되게 됩니다. 전체 어디에서 4분의 1인가요? 높이에서 4분의 1입니다. 높이가 몇 cm인가요? 높이가 8cm입니다. 저 36파이 곱하기 16분의 9에 4분의 81이 나와 있는데 원래 파이가 붙어야 되는 것인가요? 네, 원래 파이가 붙어요. 근데 2분의 3이 원래 높이의 4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래 높이가 8cm인데 8cm는 2분의 16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원래 높이가 아니라 원래 밑면이 2분의 12이기 때문에 2분의 9에서 2분의 12를 빼면 2분의 3이 되는데, 이거는 즉 원래 반지름의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즉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즉 여기서 8cm를 대입해서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와 반지름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반지름을 대신 구해준 것인가요? 네, 반지름을 대신 구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이 문제는 밑변의 길이가 6cm, 높이가 8cm, 모선의 길이가 10cm인 삼각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축의 소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긴 단면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의 16분의 9가 될 때 단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단면이 밑면의 넓이 16분의 9라 했으므로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6cm였으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를 하여 36파이가 되게 되고 밑면의 넓이가 16분의 9였으므로 36파이 곱하기 16분의 9를 하여 4분의 81파이가 단면의 넓이가 됩니다. 4분의 81파이는 2분의 9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파이와도 같으므로 반지름이 2분의 9cm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높이와 반지름의 길이는 비례하므로 반지름으로 대신 단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면의 반지름이 2분의 9cm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6cm였지만 통분하여 2분의 12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차이가 2분의 3이 나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2였으므로 차이는 밑면의 반지름의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례하므로 높이의 4분의 1이 되므로 8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어 2cm가 단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 4분의 1이요? 네. 차이를 구하고 근데 밑면과 아랫면과 밑면에 있는 지금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 네. 그게 내용이 정리가 된 건가? 그게 1대 4야? 이 부분이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볼래? 또 차이가 2분의 3이 나왔고 이때 이 차이가 원래 회전체 밑면의 반지름인 6cm의 4분의 1배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높이 또한 8 곱하기 4분의 1을 하여 2cm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선분 AD 위에 있는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하여 생긴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는 단면의 넓이가 사각형 ABCD의 넓이의 4분의 5가 됩니다. 이때 성분 A2 대 성분 2D의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입니다.
먼저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하여 생긴 입체 모양은 다음과 같이 원기둥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원기둥의 모양이 나오면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는 3분 AE가 된다. 왜냐하면 3분 ED보다 3분 AE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작은 단면의 넓이가 정사각형 ABC의 넓이의 4분의 5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식을 세우게 되면은 3분 A 플러스 2D 곱하기 3분 AB 곱하기 4분의 5는 3분 A 곱하기 3분 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 모두 3분 AB가 있으므로 약분해주고 4분 양변을 곱하기 5분의 4를 하여 3분 A 플러스 3분 2D는 5분의 8 3분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 2D는 5분의 3 3분 A 2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3분 A 대 3분 2D는 3분 AU는 5분의 5가 되고 3분 2D는 5분의 3 A2가 되므로 5대 3이 됩니다. 935번 문제입니다.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을 하여 생긴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즉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ABCD의 넓이의 4분의 5일 때 AE 대 ED의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ABCD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즉 넓이 4분의 5라 했으므로 4분의 5 곱하기 4분의 5라 했으므로 4분의 5 곱하기 AB 곱하기 AE 플러스 ED를 해주면 즉 ABCD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아니 ABCD의 넓이가 아니라 즉 이걸 하게 된다면 즉 1회전을 한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E 곱하기 AB는 즉 똑같이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둘 다 AB를 가지고 있으면 약분을 하게 된다면 즉 4분의 5 AE 플러스 ED는 즉 2AE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 계산을 하면 ED는 5분의 3AE가 되게 됩니다. 그때 5분의 5 대 5분의 3이므로 즉 AE 대 ED는 즉 5대 3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한 변의 길이가 L, 높이가 20cm, 그리고 지름이 즉 반지름이 8cm의 원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러한 양동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을 가득 채운 뒤에 45도 각도가 되게 물을 이제 즉 물을 흘려보냈을 때 그랬을 때 생기는 각이 45도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흘려보낸 물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흘려보낸 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45도 각도 틀었던 것인가요? 45도 각도를 틀어서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서 여기가 45도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간 물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고. 네,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 전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게 된다면 반지름이 8cm이므로 즉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20 즉 8 곱하기 8은 즉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전체 원기둥의 넓이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즉 이 반 원기둥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640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즉 이러한 즉 원기둥을 보게 됐을 때 45도라 하였으므로 즉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즉 여기는 45도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선을 긋게 되면 일반 여기 중심점에서 또 정확히 직각을 선을 그리게 된다면 여기 또한 45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히 직각으로 정확히 직각으로 그렸으므로 여기 90도가 되는데 여기 40도로 뻗었으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40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이것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8cm가 8cm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을 하여 3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은 8 곱하기 8 곱하기 파이를 한 뒤 90도이므로 360분의 90을 하여 16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32 플러스 16파이에다가 즉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흘려보냈으므로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640 플러스 320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640 플러스 32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자르기 전에 원기둥의 부피는 안 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8cm, 높이가 20cm인 원기둥이 있을 때 원기둥을 절반으로 잘라 만든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후 45도 각도로 틀었을 때 빠져나간 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45도 각도로 흘려보는 것을 45도 각도로 기울인 그것을 반원이 밑면에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때 각각 45도가 되므로 직각 반원의 반으로 가른 후 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형이란 걸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인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을 하여 32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원의 반지름 8cm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고 90도가 되므로 곱하기 360분의 90을 하여 16파이가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부피를 구해야 하므로 높이를 곱해줘야 합니다. 높이를 곱하게 된다면 묶어주어 곱할 수 있고 32 곱하기 20은 640 16파이 곱하기 20은 320파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640 플러스 32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